Anyways 준비되셨나요? Yes, sir. 오늘은 나머지 iOS 16의 짜잘한 변화들에 대해서 메시지 키보드 설정 사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둠. Messages 요거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와 요거 약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의 카카오톡이 한 24시간 정도 끊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약간 뭐 최근 이슈들에 이렇게 막 편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잠깐만 뭐 테크 관련된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때 막 아이메시지 사용률도 확 올라가고 라인 다운받은 사람도 많아지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니까. 근데 또 하종 외국에 있어도 카카오톡 쓸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체감 되셨나요? 뭐 근데 하종한테는 어땠나요 그게? 지금 카카오톡 연락하는데 사용하는데 한 사람밖에 아 없어요. 진짜요? 어, 네. 약간 부러운데요? 한국을 떠나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 있을 때 카카오톡이 여러모로 전 너무 편했던 게 그냥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게 혹시 저는 그 너무 한 사람이 좋아요. 전가요? 아니요, 여자친구예요. 1.1, 0.1 가끔씩 지호 그거 할 때만 연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네. 매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근데 여자친구도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이 있어서 어차피 통화할 때나 뭐 이럴 때는 페이스타임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기가 한국을 떠나니까 그냥 일단 왓츠앱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맞아요. 그 막 뭐 집 찾거나 뭐 막 중고거래 하거나 이런 거 다 페이스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게 잘 돼 있고 그 메신저로 연결이 돼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또 쓰고 그리고 아이메시지 다 이제 거의 99 저 오늘 그 아이폰 안 쓰고 픽셀 쓰는 사람 한 명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이폰 안 쓴다고 해서 뭐 쓰냐 해서 do you know Pixel? Of course I know. Let me see 하니까 this is the Pixel 4. You got the Pixel before it started to go bad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해서 자기는 어떻게 알았냐 한 명 봤는데 그게 아이메시지를 정말 많이 쓰면서 했는데 카카오톡 안 쓰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하면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에서도 하나로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저는 그것도 편하고 저는 지금까지 써본 메신저 앱 중에 아직도 저는 카카오톡이 그냥 100 levels up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기능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까지 불편한 것도 다 했고 정리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막 파일 사진 주고받는 거 뭐 왓츠앱 같은 경우 진짜 사진 보내죠. 와, 토 나와요. 이렇게 내 사진을 망쳐버린다고? 이걸로 사람들이 지금 사진을 공유한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결제 선물하기 뭐 밖에 나가서 카카오페이 이런 게 다 카톡으로 하나 되는 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편했어요. 네. 이제 한국을 떠나니까 이게 다 분리되고 이런 거는 불편했는데 그래서 체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여자친구한테 답장이 보통 오는데 안 오길래 뭐지 해서 나도 카톡을 보내봤는데 서버 다운됐네 해가지고 뭐 복구 되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뭐지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 난리 났겠구나 하고 근데 말도 안 됐어요. 뉴스로만 보는 체감 말고는 인스타 스토리 그쵸. 근데 거의 없었어요. 카카오톡만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카카오가 아예 안 된 거니까 로그인도 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그 여행사 페이지를 오랜만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그게 카카오톡이랑 연결돼 있어서 로그인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네 진짜 큰일 났나 봐. 한국 난리 났겠네. 진짜. 이렇게 사람이 시선이 바뀝니다. POV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잠깐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알터네티브들을 이제 보자면 이제 라인 깔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이메시지 쓴 사람들도 있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 아이메시지가 미국에서만큼 이렇게 메이저해질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메신저라는 거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써야지 내가 쓰는 그런 면모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메시지 두 번째 문제는 아이폰이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진짜 막 단톡방 같은 거 단순히만 생각해도 단톡방 만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갤럭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단톡방 못 만드는 거잖아요.
페이스타임 정도만 어떻게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기는 했지만 iMessage는 그리고 이거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는 사실 이거 때문에라도 아이폰 쓰는 사람이 특히 티네이저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도 갑론을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주제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의 아성에 아이메시지가 전혀 비빌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 인해서 아이메시지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조금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시지를 수정하는 기능이랑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는 기능이 요거를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추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추가가 된 기능이라 많은 사람들이 반겨했었고 요거가 조금 재밌었던 게 제 여자친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금 화면에 그 시계 폰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 안 한 사람들한테는 iMessage를 보낸 다음에 수정을 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메타 텍스트로 남아 있어요. 텍스트로 이 엄지호 님이 예. 그 브래켓 안에 넣어가지고 엄지호 님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수정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그렇게 메시지가 가더라고요. 글로 가져요. 예. 이 메시지를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카카오에서는 전송을 취소하면은 이 메시지가 취소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뜨고 막 제약들이 있잖아요. 막 단톡에서 몇 명 이상이 삭제됐습니다. 읽었다던가 예. 아니면 몇 분이 지났다던가 이러면 취소를 못 하고. 카카오톡 수정- 그 기능 추가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되게 최근에 추가됐어요. 예. 예전에 그렇게 막 엄청 카톡을 잘못 보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기능인가 싶었는데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조금 더 많이 쓰게 그게 되죠. 중요하잖아요. 사용자 시큐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사용자가 그 실제 보안도 중요하지만 그 편안하게 느끼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게 네.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을 주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좋은 무브였다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든 아이메시지든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제가 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는 했는데 iMessage에서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모지를 이렇게 녹화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미모지를 스티커 이렇게 여러 개 막 이러고 막 주먹하고 있는 거나 막 하트 이러고 있는 거 있는데 하트 이게 추가가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손가락 하트 하고 있는 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뽁 하고 이 미모지 스티커가 추가가 됐는데 예전에 손 모양도 지난 iOS 업데이트에서 추가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의 이름이 막 당연히 Korean Heart 뭐 이렇게 돼 있진 않고 Thumb and Index Finger Crossed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당연히 Korean Heart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중이 말을 해줬죠. 이거는 대부분 그 돈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모지가 업데이트 된 거를 보고 조금은 저는 약간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면 중의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그 미소랑 이 자세 자체가 그냥 너무 한국적이야. 너무 한국적이고 그냥 이거 노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스티커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종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직도 하종은 그냥 돈이라고 추가를 한 거 같은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저는 중의적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될 것 애플에서 같은지. 어떤 이유로 추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근데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그게 지원 스토리를 올렸잖아요. 저는 네. 그 iMessage 단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친구들이랑 제가 그걸 썼어요. 뭐야 얘네 이거 네. 미모지도 했네 올렸거든요. 거기에 네. 한국 사람 저 말고 한 명 있고 나머지 한국 사람들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거 뭐냐? 그거 뭐 하는? 근데 재밌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톡방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들 막 다음날 만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거 뭐냐 하면서 이거 막 코리안 하트다 막 이런 설명을 막 했어요. 막 이게 귀여움의 표시다. 근데 애들은 그런 걸 들으면 확실히 그 시선이 약간 달라요. 저희는 한국이 그냥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이렇게 얘기하자는데 얘네한테는 확실히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저 멀리 있는 무슨 잘 모르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게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무조건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네. 뭐 우리도 아직까지도. 옛날에 일본 뭐 귀여운 가와이 같은 거 생각하면 그냥 너무 일본 틱하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내가 그 코리안 할 때를 설명하니까 너무 완전 그 좀 코리안 틱하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이걸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 있는 애들 2명이 저랑 또 아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여자애 2명인데 배경 화면에 BTS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설명됐어요. 완전 설명됐어요. 걔네는 Oh yeah, I know the Korean heart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Thank you.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BTS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에서 의도한 거면 중의적인 이게 그 의도한 거면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면 BTS 때문에 넣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언박스 테러피 팟캐스트에도 얘기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막 돈이냐 아니면 뭐 이거 약간 성적인 거냐 막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고 맞아요. 근데 저 완전 동의하고 이거를 막 지구에 그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이거를 글로벌리 많이 사용되는 동작이라서 막 한국에서는 하트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돈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막 명확하게 막 무슨 이걸 뜻하는 수화가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근데 되게 커먼한 핸드 제스처니까 넣어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미모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는 너무 진짜 한국 케이팝 스타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이러는 거랑 너무 그렇게 생겨서 역시 한국 요즘 이제 한국의 케이팝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그래서 넣어줬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아니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넣었지? 약간 이 생각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확실히 제 생각에는 진짜 BTS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BTS 군대 가는 인스타 스토리 저한테 보여줘서 이거 알고 있으냐 해서 내가 외국 사람이요? 외국 사람이? 인도 애가 그 인스타 스토리 보면서 야 얘네 입대한대 이제 그래서 너 나한테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아니 뭐 대충 듣기는 했지 근데 그렇게 관심 없는데 당연히 가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이론은 이래요. 그 미모지 디파트먼트 애플에 거기에 그 BTS 좋아하는 아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걔가 이제 넣어서 이제 위에 사람 프로젝트 리더를 설득한 거예요. 그 이거 넣으면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이 유저들 이 미국의 BTS가 그래도 그러니까 BTS 모르는 사람이 다수여도 확실히 그래도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런 거다. 좋아할 거다 하면서 그리고 걔가 그리고 이걸 몰라도 중의적인 그 뭐 이렇게 그런 돈 이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좋을 거다 해서 승인이 돼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되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처음에 이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저 진짜 완전 동의.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좀 진짜 이거 오글거려요. 좀 오글거리고 물론 뭐 이제 얘한테 눈길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조금 뭐 이제 다른 5가지도 더 막 이렇게 이러고 턱 밑에 이러고 있는 거랑 막 무슨 하품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이탈리안 키스 이거 셰프스 키스 이거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표현하기 쉬운 동작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잘 이렇게 누가 봐도 잘했어요. 딱 봐도 그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그 컷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먹을 때만 아니라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좋았어요. 아이폰 13 미니 나왔을 때 막 완벽해.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거지. 메시지에 근데 또 좀 업데이트된 게 많은데 그러니까 막 사진 보내는 방법이나 디자인이나 뭐 좀 이런 게 또 바뀌게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메시지 많이 쓰니까 이제 좀 더 체감하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멀었고 뭐 아이메시지를 어떤 방향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가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제 SNS 같은 그런 걸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 주고받는 거에는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메시지의 조금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스팸 문자 맨날 보고 그냥 인증 문자 받고 이런 용으로밖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업데이트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보드. 그래서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키보드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환호해가지고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키보드에 햅틱이 추가가 된 게 사람들이 원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거 사람들이 공감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공공장소에서 그
타자 치고 있는데 그 애플 키보드 소리 켜져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막 저도 틱틱틱틱틱틱틱 이거를 저는 아이폰 새로 받은 아이폰 있으면 무조건 그 무음 모드 바로 켜버리고 사실 항상 거의 무음 모드로 아이폰을 대부분 사용해가지고 그 핸드폰 벨소리도 들어본 기억도 잘 없고 그 키보드 탁탁탁탁 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항상 켜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햅틱이 추가가 됐고 그게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좀 한국 분들이 되게 반겨할 만한 건데 애플 키보드 한국어에 되게 이상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쌍자음을 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을 2번을 치면은 그게 쌍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네, 한국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크크크. 특성상 막 자음만 따로 쓸 때 많잖아요. 막 고고 하면은 기억 이렇게 쓰고 아니다 하면 니은 예, 이렇게 근데 쓰는데 그게 끄 돼버리고 근데 예. 덜덜 이러면 디귿디귿 쓰는데 그리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 그 강도를 표현을 하는 건데 아이폰에서 쓸 때나 뭐 아니면 맥북에서 사용할 때 기억을 약간 가자를 뭐 고고고고 이러면 기억 한데 갑자기 끄끄끄끄끄끄 쌍기역 예. 이렇게 돼버리고 막 디귿 막 덜덜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 쌍디귿 뜨뜨뜨뜨뜨 이렇게 돼버리는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애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쌍자음을 이렇게 썼던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디귿을 2번 쳐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아이폰 그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작아지면서 타이핑하는 게 조금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더 타이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나 하면서 그게 방영되면서 그냥 안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렇게 쓴 사람이 있는지. 근데 예전 만약에 그러니까 쌍자음을 그게 따닥 그냥 2번 눌러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왜 도입했는지는 충분히 상상은 네. 가요. 예전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키패드가 완전 키패드가 아니라 이게 333 있었을 때는 그쵸, 맞아. 저도 뭐 그 생각했어요. 한국은 특히 종류 많았지만 영어도 막 T9 텍스팅이란 게 있었고 뭐 그런 게 한국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천지인 뭐 이런 거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었고 각 사람마다 그거 달랐고 뭐 핸드폰 바꾸면 그게 뭐 어쩔 때는 뭐 그렇고 얘기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why is this 아, such a big deal? 자, 저 컨페션 할게요. 저도 항상 무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음 다 꺼버리고 그걸 왜 애초에 소리를 켜놓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그게 이해 안 되는데 아주 가끔 저는 그 타자 소리만 가끔 듣고 싶어서 집에 있을 때 켜놓고 일부러 딱 누르고 그 딱딱딱딱딱딱 그 누르는 소리가 전 너무 좋아서 가끔 컨페션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경우 딱 그 타자 소리 내려고 할 때 있었고 잘 만들긴 하죠 애플이.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 잘 만들고 잘 만들긴 했어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되게 칠 때 오래됐어요. 그 딱딱딱딱 치는 게 엄청 오래 전부터 안 바뀌었죠 그게. 안 바뀌고 소리도 너무 잘 만들었고 이게 진짜 너무 그 딜레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냥 너무 그래서 괜히 그냥 더 빨리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약간 메카니컬 키보드 쓰는 사람들 소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햅틱도 비슷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배터리 소모랑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고 제가 옛날에 쓰던 폰도 결국에 다 끄고 뭐 배터리 전략을 위해서 끄고 막 그랬는데 저 지금 그 업데이트 한 이후로 켜놓고 한 번도 안 껐습니다. 무음 모드여도 햅틱은 줘요? 햅틱이 돼요. 네. 지금. 햅틱만 따로 할 수 있어. 근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됐던 게 있는데 MKBHD도 햅틱을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그걸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쳐보면서 느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전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폰 저는 솔직히 만점 줄 수는 없어요. 약간 아쉽거든요. 약간 아쉬운데 괜히 타자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더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오타류도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 햅틱 킨 이후로. 네. 햅틱 켰어요 저 지금. 저 좀 그래서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이슈가 된 걸 보고 나서 역시 이거 모두가 공감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약간 그 메카니컬 키보드를 좋아하는 그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만들었네. 느낌 좋지. 잘 만들었네. 그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이 아닌데요. 되게 마지막으로 제가 키보드 햅틱 느꼈을 때랑 그 느낌이 이게 정말 프리사이스해요. 그게 막 그냥 진동이 아니라
딱 진짜 누르는 그 느낌이야. 손가락 이거 진짜 끝에 딱 ASMR이다. 잠깐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너무 좋아요. 그게 딱딱딱딱딱 너무 좋아.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아, 저도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 특히 그 아이폰 타자 소리 너무 좋아요. 그 약간 영화에서도 항상 가끔 나오거든요. 맞아. 사람들 그거 할 때. 근데 그 소리 누가 들어도 딱 아이폰 소리 그거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걸 왜 이제서야 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배터리 때문이었는지 제가 보기엔 배터리 때문일 것 같긴 한데 너무 그 조그만한 그 햅틱 탑 엔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와우. 저는 애플이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지만 이제 이것만큼은 진짜 잘한다 칭찬받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underrated, 그러니까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의 햅틱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애플이 진짜 별거 아니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진동 피드백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한 번 더 깨달았는데, 맞아요. 그 그러니까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그냥 이게 단순히 홈 버튼 없앴을 때도 진동 한 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이 떨어지는 느낌, 막 이렇게 방금 탭틱 엔진 이거 키보드 쳤을 때도 진짜로 뭔가를 이렇게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이 착각이 들 정도로 이 트랙패드에서 나는 느낌이 그 느낌이 나니까 그 만족감이 있네요, 확실히. 애플워치 처음 썼을 때도 이게 이 안에서 애플이 소리와 맞아요. 소리랑 그게 똑같은 그거라고요. underrated한 진짜 연구 많이 하고 막 그 에어팟 배터리 떨어지는 뚱뚜루뚱 이런 소리도 그 같은 그 류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리는 모르겠지만 네. 햅틱은 제가 조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켰는데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저도 안 켜요. 소리는 너무 그 방해이기 때문에 햅틱은 안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자면은 요거 알고 계셨을지, 근데 하종은 웬만하면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이것도 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기능이었는데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저도 항상 그 있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맥북에서 키체인 액세스 들어가가지고 카피 투 클립보드 해서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땄어요. 왜냐하면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맥북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어요. 편리하진 않았지만 확인했고, 아이폰은 이제 막 그 와이파이 패스워드 공유하는 것도 바로 이게 뜨고 막 이런 게 생긴 이후로 그걸 그렇게 찾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는 이유로 원할 때가 있는데, 다른 기계는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는데 내 건 안 돼 있는데 일부러 와이파이 패스워드 공유 안 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데 아이폰 같은 거 iOS 디바이스는 확인 안 되는 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됐죠. 그걸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카피도 할 수 있고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보이기 하면은 네. 이 와이파이 정보 설정에서 와이파이 들어간 다음에 해당 와이파이 이렇게 정보 들어가면은 원래는 누르면 다 지워져 네. 버리거나 이랬죠. 맞아요. 그 쳐져 있는 숫자대로.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 처음 써보는 사람이 조금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애플 비밀번호 공유 기능이 원래는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서 이렇게 가끔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럴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확인해서 불러줘야 되잖아요. 막 카페 같은 데서 한 명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네. 공유가 뭐 버그가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사진을 찍어놔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데 없으면 다시 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내가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공유해줄 방법이 조금 부족했잖아요. 물론 말했던 것처럼 맥북에서는 이렇게 어디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와이파이 연결돼 있으면, 아니면 예전에 한번 왔다가 그때 등록해놓고 다시 왔는데 다른 같이 온 사람한테 이렇게 비밀번호를 나는 연결돼 있으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뭔지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서 이 기능 저 항상 필요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그 와이파이 QR 코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해줬으면 편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항상 대부분의 이제 공유 와이파이들은 그 방지턱을 만들어놓죠. 너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쓸 수 있게끔 일부러 막 자동으로 연결한
너무 쉽게 연결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일부러 알면서도 안 해놓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하나 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해요.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왔을 때 그냥 QR코드 딱 찍어서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거 굉장히 좋은 익스피리언스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미래에는 저는 인터넷이 그냥 무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 그냥 이런 근데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킹스맨에도 약간 그런 게 그치, 나오긴 했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솔직히 이미 어디 가나 다 와이파이 있고 다 연결할 수 있고 뭐 크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와이파이 패스워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약간 그런 시점이 오길 바랍니다.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한국이 그거에 있어서 진짜 앞서 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맞아요. So 와이파이 뭐 어, 버스 진짜 재작년부터 버스에 들어오는 게 저는 유일하게 지하철을 더 좋아했던 게 와이파이가 있어서 더 좋아했는데 진짜 잘 돼 있죠. 그 중에도 와이파이도 세계 통신사 중에 LG는 없어가지고 아쉬워했는데 이제 LG도 다 생기고 이제 막 저는 해외에 아무튼 있었으니까 그리고 막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요르단에 있었으니 요르단 시리아 막 이런 데 있었으니까 그런 데는 제가 아이폰을 처음 심지어 아이팟이었어. 아이팟으로 얘는 아이팟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와이파이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요르단에서는 어디에서 있던 그냥 건물에 있던 번화가에 있던 아이팟을 켜서 와이파이를 확인하면은 진짜 시그널이 한 개라도 잡히면 진짜 대단한 거고 거의 없어서 시그널 안 떴어요. 그냥 맞아요. 웬만한 곳에 없고 아는 필리핀도 곳, 그랬어요. 집, 예. 학교 이런 데서 켜야지만 딱 하나 그 시그널 하나 따서 그 딱 누르는 거고 윗집 아랫집 신호도 약해서 안 잡히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한국에는 진짜 어디를 가 내가 어디에 있든 아이팟을 딱 켜가지고 와이파이 들어가면은 쫙 이렇게 한 10개씩 막 10개 20개씩 쓰고 와이파이 어디서 아는 곳에서 연결하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맞아요. 한국이 그런 게 확실히 진짜 잘 돼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점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도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그런 인터넷 통신 기술의 혁신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진짜 막 그런 통신사 안 거치고 그런 인터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스타링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겠죠. 누구나 지구에 어디 있든 막 가난한 나라에 있든 부자 나라에 있든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있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평등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의 격차가 없이 그런 거 정보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런 걸 중요시 해가지고 막 전쟁에 있는 나라나 그런 곳에 막 지원을 해주려다가 안 하려다가 막 네, 지호도 읽었구나. 오케이 하려다가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이제 네, 컨트로버셜 넘어갑시다. 네. 하지만 뭐 할 말이 그것도 네.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설정에서 뭐 이제 설정에도 굉장히 많은 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막 아이클라우드가 뭐 어떻게 보이는지도 막 되거나 아니면은 막 그 블루투스 장비를 원래 연결된 장비에 설정을 보려면 막 이렇게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연결된 장비가 있으면은 제일 위로 네. 떠서 바로 이제 막 내 에어팟 같은 거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지호가 얘기하는 것들 저도 처음에 몰랐던 거 많은데 와이파이도 몰랐는데 그 버진가 어디에서 그런 기능들을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런 것도 업데이트했구나. 그거랑 조금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이프티 체크 안전 점검 워낙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 정보를 교환하고 막 그런 게 되게 편해지고 특히 막 가까운 사람들이랑은 뭐 아이클라우드 같이 쓰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위치 정보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파일들 같은 거 아이클라우드 같이 쓰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연결해서 서로한테 연락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게 너무 편리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둘 사이 무슨 트러블이 있다던가 이럴 때에 그런 공유해둔 정보들을 관리하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점검이라는 탭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기능에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랑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정보를 관리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떠한 막 내가 지금까지 공유되고 있는 정보들 위치 정보들 어떤 정보들이 누구랑 공유되고 있는지가 쫘라륵 나오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내가 만약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있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거를 뭐 만약에 domestic violence처럼 막 집 안에서 막 폭력을 막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다던가 하면 배우자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접속하고 있는 거를 들키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제가 아이폰에서 처음 봤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가
오른쪽 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나가기가 있어요. 퀵 엑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다가 퀵 엑시트를 누르잖아요. 이러면 그냥 바로 홈화면으로 네. 1초 만에 나가지고 설정으로 들어가도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록이 안 남는 그걸 봤는데 저 이런 기능이 네. 아이폰에 추가된 거를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기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애들이 야동을 보면서 그 깔아놓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이게 데스크탑이나 뭐 그 화면 같은 그 전환을 뭐 키스트록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었다고. 그 이게 기능이 코리안 생각납니다. 로컬로 조금 설명하자면 컴퓨터실 같은 데에서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막 워드 어떻게 쓰는지 막 파워포인트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막 하는데 이제 컴퓨터 잘하는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막 딴짓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이 네. 꼭 깔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블 모니터였어요. 더블 모니터. 지금은 뭐 이제 너무 대중화되고 막 그러니까 맥 같은 데서는 그냥 바로 데스크탑 여러 개 만들어서 멀티 작업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거는 일단 다 윈도우였고 그때 컴퓨터도 막 앞뒤로 이렇게 막 CRT 모니터여가지고 앞뒤로 엄청 크고 네. 막 열 엄청 펄펄 나고 그런 컴퓨터 막 그 심지어 책상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유리 덮여 있고 막 그런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그 더블 모니터 하면은 그러니까 막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F1을 누르면은 1번 모니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게임 같은 거 막 장난 같은 거 치다가 F2 눌러버리면은 막 그 선생님이 하고 있던 거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F1 그런 누르면은 거. 알트 탭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 훨씬 더 그냥 아예 네, 알트 탭이랑 비슷한 건데 기록도 훨씬 아예 막 더 이렇게 막 탭에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안 beefed 보이고 up. 아예 다른 모니터. 네. 네. 아예 안 보이게. 그거 그거 생각납니다. 네. 그거 보면. 뭐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 뭐 위험도나 이런 거는 다르겠지만 애플이 특화되어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시큐리티랑 개인정보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준다는 거를 저는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얼마나 추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환영인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은. 저도 그냥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라이버시의 이름을 대고 막 이것도 안 되게 한다, 이것도 안 되게 한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런 거 잠깐 제외하자면, 그러니까 막 그 아이폰 뭐 화면 디스플레이 수리하는 거 일부러 우리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막아놓은 거다 뭐 이런 말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잠깐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옛날에 FBI 사건이 있었을 때도 무조건 그 아이폰 푸는 방법 뭐 안 준다, 안 넘겨준다, 모든 거 너네 아이폰 안에만 있다, 그런 privacy security 엄청 강조하는 거는 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애플이 그 스탠스가 평생 안 바뀐다 회사로서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전 아이폰 진짜 살 수 애플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게 생각을 너무 해요. 안심. 그 항상 말하는 그 네. 사건 이후로 그게 되게 아이코닉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걸 많이 강조하는 게 보이고 항상 막 헬스 데이터도 뭐 니네 아이폰에 다 있다, 뭐 절대 그걸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냥 바라는 게 애플이 그 스탠스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맞아요. 가면서도 그러고 이런 거 업데이트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 underrated죠. 특히 한국에는 개인정보라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개인정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확실히 동양 그 정도까지는 나라권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바운더리랑 그러니까 서양이랑은 완전 엄청 다르죠. 저 진짜 예. 체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잠깐 뉴욕 갔다 왔을 네. 때도 이거 진짜 내가 차원이 생각하는 다르죠. 정부가 접속해도 그러니까 되는 내 정보랑 서양권에서 생각하는 정보랑은 진짜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냥 그 접근한 방식부터가 너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 되게 네. 당연히 알고 있지, 한국이 좀 그런 거가 심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내가 진짜 무의식 중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외국의 해외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 물론 이게 좀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로 넘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한국에 좀 이렇게 너무 이렇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 정보나 뭐 CCTV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게 공동에서 또 뭐 어떻게 좋은 부분도 안전이나 확실히 이런 있기는 면에 해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철학 정치적인 뭐 갈리는 얘기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이폰이나 애플의 그런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underrated 완전. feature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처음에 아이폰이 못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이폰이 맞아요. 네. 그 통신사나 뭐 이런 게 안 되고 다 막혀 있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의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업데이트도 보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불안해요. 이런 건 사실 저도. 언제 얘네들이 서서히 바뀌고 또 막 예, 뭐 특히 요즘에 광고가 이제 커지면서 뭐지 ad tracking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수익률 좋으니까 언제 이게 바뀔 거지 불안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페북한테 페북 얼굴에 먹칠할 정도로 그런 모든 앱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 underrated. 사람들 사실 보통 유저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정말 큰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랑 연결되면서 저는 그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사용하면은 사파리에 막 맞아요. 사파리도 이번에 그런 네. 거 많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쵸. 그 VPN 물론 그 private email address 같은 거는 돈을 내야 되긴 VPN은 하고 막 아니다 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private relay, private relay. 그 결국에 VPN인데 뭐 물론 크롬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가 기능들이나 뭐 그렇게 빠릿빠릿한거나 뭐 이렇게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사용자 환경이 구축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진짜 편하긴 하지만 사파리가 오히려 이제 자유랑 자유랑 안전은 조금 이게 그게 되잖아요. 자유랑 안전은 좀 서로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게 있잖아요. 자유를 원하면 그만큼 안전을 포기해야 되고 안전을 원하면 자유 해야 되는데 크롬이 자유라면은 저는 좀 사파리는 그런 안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크롬 아니면 사파리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용도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롬이랑 사파리를 어떤 용도로 각자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보통 컨섬션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크롬을 쓰는데 만약 프로덕션이랑 관련된 거나 개인정보 관련된 걸 할 때에는 사파리를 조금 더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비공개 릴레이, 뭐 VPN 같은 거랑 그리고 막 자동으로 내 이메일 가려주는 거, 뭐 이런 뭐 자동으로 암호화된 맞아요. 이메일 만들어주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합법적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그 사이트에다가 그냥 가짜 이메일 같은 걸 넣는 건데 결국에 저는 그 신용카드도 이제 버추얼 카드 결제할 때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나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해서 이거 애플페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결제가 뭐 하나의 카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카드로 다 연결돼 있어서 뭐 그거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가상. 애플페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페이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돼서 사파리의 iOS 16에서 업데이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비디오 플레이어가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이렇게 밑에 그 15초 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있었고 좌우로 이렇게 버튼이 있었는데 아예 그게 화면에 얹어져 버리고 이렇게 화면을 스크롤하면은 아예 음. 15초 전, 15초 뒤 그리고 재생 퍼즈 버튼이 가운데 아예 화면에 오버레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하면은 10초 전, 뭐 10초 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사파리에서 핸드폰에서 사파리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보통 영상을 다 유튜브로 보지 막 사파리에서 영상을 뭐 아티클을 읽다가 거기 태그된 영상을 막 보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면은 영상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요것도 좀 나름 메이저한 업데이트라면은 업데이트일 수 있겠죠. 근데 요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파리에서 저번에 이 얘기 했었는데 사파리에서 그 주소창 밑으로 간 거 스마트폰에서 그거 적응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파리를 잘 안 써서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사용할 때 그 밑으로 내려간 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할 때는 몰라요. 그냥 스크롤하고 이럴 때. 근데 그걸 뭔가 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뭐 URL을 치고 싶을 때 할 때 뭐야? 맞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좀 기본적으로 사파리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적응 되셨나요? F 이게 어느 정도 그 iOS 16의 변화랑 조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핸드폰이 커져서 그 UI가 한 손으로 안 담기니까 UI들을 아래쪽으로 옮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딱 든 생각인데 지금 딱 그 iOS 잠금 화면에서 바뀐 변화도 다 한 손으로 닿기 쉽게 다 밑으로 내린 네, 그거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네. 음악 플레이어도 맞아요, 밑으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꿨죠. 네. 네. 플레이어도 하고. 그게 또 이제 미니가 없어진 거랑 어느 정도 미니는 어느 정도 한 손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제 미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 큰 사이즈에 데디케이트하고 앞으로의 UI들도 이 큰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한 손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한 손으로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쓰기 편하게 만들려면은 좀 중요한 것들은 밑으로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러직이 그 뒤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파리건 뭐 잠금 화면이건 다 이제 그 중요한 UI들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적응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죠? 이거 뭐라 그러지? 홈 인디케이터라고 홈 인디케이터가 있고 홈 인디케이터 위에 그 사파리 바가 있어서 사파리 인디케이터 그거를 주소창을 누르면은 그게 사파리 멀티 뷰가 되고 그 밑에 있는 홈 인디케이터를 누르면은 그 앱에서 자체가 나가져 가지고 그 앱들이 다 그 멀티 뷰가 되고 그게 뭔가 되게 리던던트하고 되게 반복되고 좀 겹쳐 있는 그런 느낌. 그 홈 버튼 있는 아이폰에서 시리 불렀을 때 홈 버튼 위에 똑같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뭔가 리던던트한 느낌 들듯이 그 비슷한 형태의 UI가 두 개 겹쳐 있는 게 그냥 저는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잘못 누르면은 홈 가려다가 사파리 그 메뉴로 가고 사파리 메뉴 가려다가 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 적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아직도 다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파리도 맥북에 쓰면 아직 올라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사파리는 그 맥북에서는 또 위에 네.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패드 사파리는 또 이상하게 다르게 생겼던 것 같은데 또 되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이것도 욕 먹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뉴나 뭔가 할 때 그 위에 있으니까 다른 것도 컴퓨터 사용할 때도 다 타스크바나 뭐 이런 게 다 위에 있으니까 핸드폰만 다르면 그 약간 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애플에서. 그렇죠.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iOS 업데이트 요거 제가 지금 약 알림이 와가지고 바로 생각이 났는데 요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건강 기능이 또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디케이션 약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한번 써봤는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막 약 언제 먹을 건지 어떤 약 찾아볼 수도 있고 약의 프로파일 정해가지고 약 알약이 어떤 모양인지 알약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막 색깔 같은 것도 어떤 색깔로 돼 있는지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딱 보고 어떤 약 먹어야 되는지 알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약 먹을 때 어떤 거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호자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딱 색깔로 봐가지고 절반 주황색 절반 하얀색인 약은 12시에 먹어서 이렇게 알림 딱 오게 매일 뭐 무슨 요일에는 이거 하루에 3번씩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또 그리고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요즘 이것도 글로벌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건강에 사람들이 웰네스 비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헬스케어 제품들 같은 것도 약도 많이 먹기 시작하고 저도 나이가 들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막 무슨 그런 뭐 비타민이야 무슨 영양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또 이렇게 있으면 더 찾아 먹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약 같은 거에 관심 많이 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화정도 이거 뭐 전문 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앞으로 그냥 아예 병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기입해서 그냥 완전 시스템화 했으면 저는 그 정도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그냥 종이에다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병원에서 컴퓨터에다가 따라따라 이렇게 치면 그게 그 사람의 코드 같은 거 다 있고 그럼 그게 아이폰이랑 그냥 바로 연동이 돼서 그 사람의 그걸 넘어가서 그 설정이 의사가 이렇게 딱 그냥 쳐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랑 이런 거 설정하면 엄청난 좋은 기능 추가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미 돼 있는 것도 좋고 실제로 의료계에서 이렇게 이거저거 하다 보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약을 꾸준히 안 먹는 게 정말 큰 이슈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 주변 친구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거나 하면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을 정말 꾸준히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맞아. 사람이 사냐 죽냐의 잠자는 사냐 죽냐의 차이예요. 진짜로. 평생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냐? 아니면 결국에 10년 후에 죽냐? 이거의 차이인데 그래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게 까먹고 그 약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뭐 놓치기 쉬운데 만약에 핸드폰이라는 게 이런 기술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SNS 하고 말고도 우리 삶에 이런 좋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 좋다고 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헬스 쪽으로 트렌드가 생기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냥 그 메디컬 모든 이걸 보면 그냥 그걸 메디슨이라는 토픽을 보면 진짜 이게 코로나 같은 거 말고 웬만한 거 우리가 이제 다 진짜 치료하고 막 근데 이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힘들고 치료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로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질병들은 없어지고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현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노이즈예요. 노이즈처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냥 뭐 그래 당연히 운동하면 중요하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몇 천만 명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관성을 찾아보고 한 결과 몇 퍼센티지 차이 뭐 80% 90% 차이 이 결과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된다. 그냥 너무 추상적인 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극찬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많이 응원을 해야 된다고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변 친구들한테 잔소리가 더 많아지기도 시작했고 네. 그냥 진짜 그냥 죽고 싶어 이거예요. 그냥 진짜 막 당연히 막 이런 말도 있잖아. 막 술 담배 하는 거 안 좋다 이런 얘기. 이것도 근데 진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안 좋다가 아니라 너무 큰 그거예요. 그냥 진짜 사람들이 그걸 다 연구했고 사실 담배를 피면 웬만한 거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면 막는 질병도 있기는 해요. 딱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대장에 염증 그 류의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리스크 팩터가 아니라 프로텍티브 팩터로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안 걸릴 확률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이 정도로 그냥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이걸 배우면서 뭐라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노이즈가 된 것처럼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운동해야 된다.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된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저희가 또 오래 살고 뭐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다 건강부터 챙겨야지 이런 거 다 막 무슨 스크린샷 사진 뭐 메시지 이런 거 다 재밌고 신기한 거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죠. 진짜 건강 진짜 중요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제가 뭐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 뭐 진짜 지금 25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나이 들었냐 하시겠지만 진짜로 요즘 들어서 주변에 있어서 그냥 어렸을 때는 막 21살 22살 이럴 때는 그냥 운동 좋아서 하고 막 몸매 좋아 보이려고 운동하고 이런 애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다 살아남으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아요. 직장인들 이러면은 특히 진짜 직장인의 삶 특히 한국에서의 직장인의 삶은 진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한 1년 내내 땀 한 번 안 흘리고 그냥 살아요. 그냥 땀 흘릴 일도 없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살면은 마지막으로 땀 흘릴 정도로 숨 찰 정도로 운동해 본 게 언제였지? 이런 생각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의식적으로 운동을 그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삶에 한 시간이라도 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 한 25, 26 넘어가고 이러면은. 진짜요. 그게 그냥 단순히 건강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지고 진짜로 질병과 암을 그냥 예방을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냥 yeah, good for your health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몸이 전부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몸이랑 정신이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몸에서 물리적으로 구성돼서
발생하는 게 네. 정신이라고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 신체적으로 조금 그 퍼포먼스 올리면 확실히 집중 잘 되고 그 우울함도 덜어지고 이런 것들도 확실히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방금 지호가 얘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의사라는 단어가 doctor도 있지만 physici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physician이라는 단어는 physics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가 하는 일은 물리적인 거를 치료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멘탈 관련된 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바뀐 게 멘탈도 너무 물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은 연구로 이게 증명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약을 잘못 먹은 경우에 그 나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살 시도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약을 먹었는데 내가 자살 시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살 시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 약이 어떤 효과인지 그걸 알아보니까 이 프로세스 때문에 이런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래 우울증과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의 이 프로세스를 막으면 그럼 자살률이 내려갈까? 우울증이 내려갈까? 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딱 그게 연관성이 돼. 그래서 결국에 멘탈도 이게 너무 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제 와서 정말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이게 똑같은 거구나. 우리가 칼에 찔려서 피가 흘리듯이 뇌에도 똑같은 그게 다 있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불안증이나 뭐 멘탈 스트레스나 이런 게 그냥 아니야 멘탈 조절하면 되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게 있다는 게 좀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게 하고 좀 신기하죠. 저도 그런 거 배우면서 많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네. 한번 특강 한번 해야겠는데요. 하정 텐전자를 하정 특강 한번 해야겠는데요.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좀 이제 이 SD 카드도 찬 것 같으니까 하종의 마지막 이제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건강 팁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까요? 숨이 차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그게 공식적으로 많을수록 좋나요? 있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2, 30분 일주일에 뭐 3번씩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그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진짜로 컷라인을 모든 사람들을 데이터를 찾아서 한 건데 그 수치도 필요 없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하자 하는 그거에 정말 삶에 뭐 1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운동하게 됩니다. 저 원래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팟캐스트 끝나고 꼭 팟캐스트 이거 녹화 끝나고 네. 운동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 잡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늘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iOS 16 짜잘한 변화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메디케이션 업데이트된 거 관련돼서 하종의 프로페션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팟캐스트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팟캐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땀 흘리세요. 땀 흘리세요. 나이스. 보통 자동차를 사람들이 10년에서 12년을 쓰거든. 내가 컴퓨터를 10년을 쓰면 정말 많이 잘 쓴 거겠지? 아, 10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컴퓨터를. I bought my MacBook in 2014. If I use it all of next year, that's 9 years, right? Yeah. Dang. 지금도 진짜 문제는 없거든. But it's everything else. Like Software. 그냥 Oh yeah, the 나머지가 너무 빨라. Yeah, the world is too fast. 근데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맥북 안에 막 칩이나 뭐 이런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잘 버텨줘서 아주 다행이에요. It's a good boy. 와. But that's why I'm scared to buy a new one because I don't think it's gonna last as long as it used to. You like your MacBook? Oh yeah, sure. For real.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I still have a 할부 left. 근데 회사는 나왔고. Oh no. It's my motivation. It's my 열심히 What, to find a new job? 일하기 싫을 때 비싼 물건 할부로 지르라고 하잖아. That's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Not a healthy solution, but yeah. But yeah, Yeah, 진짜 as long as you 얼마나 don't go 쓸 in 수 debt. 있을지. I wonder how long it would last. Not 10 years, but maybe 일단 Yeah, you should use yours. Yeah. maybe 6. If I use it 6 years, I'm like 25. So if I get married, maybe it will last until like my 막 아이 생길 때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If you think about it. Whoa! Yeah.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Who knows? I'm like 32. I might have kids like in 6 years. Yeah, same.